조선 공주록 몰아보기. 강제로 이혼을 당한 휘신공주 이수옥을 비롯한 연산군의 딸들. 연산군처럼 폐위가 되면 왕은 해치지 않지만 왕의 아들들은 대부분 죽임을 당하는 것에 비해 딸들은 죽이지는 않고 공주나 옹주의 자격만 박탈시키는데, 오늘은 연산군의 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폐위된 연산군은 패비 신씨와 휘신공주 이수옥을, 후궁 패수경 장록수와 왕녀 이영수를, 후궁 궁인 정금과 왕녀 이양금을 낳은 외에 생몸 이상의 왕녀로 이복업, 이복합, 이정수, 신거홍의 처가 있습니다. 중종반정으로 강제로 이혼을 당했던 휘신공주 이수옥. 휘신공주 이수옥은 연산군과 패비 신씨의 적장녀로 1491년 태어났으며 성종이 생전에 본 첫 손주로 작은 아버지이자 사촌형 부인 중종과 겨우 3살 차이밖에 안 납니다. 이것은 연산군과 중종 형제의 나이차가 많이 나는 데다 연산군이 이른 나이에 본 자식이기 때문으로 연산군과 패비 신씨는 1476년생 동갑이고 휘신공주가 1491년생이라 16세의 첫 아이를 본 셈입니다. 연산군 8년인 1502년에 11세의 나이로 1살 연하인 구문경과 혼인을 하고 이듬해 3월 1일 궁 밖에 나와 생활하는데, 연산군은 공주의 집을 넓히기 위해 수십 채의 가옥을 값을 주고 활개했다고 합니다. 구문경의 집안은 세조 시절부터 공신 집안인데, 증조부는 세조의 즉위에 형제들과 함께 참여해 공신이 된 지중추부사 구치용으로 1467년 이시에 난 당시에는 종사관으로 난을 평정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구문경의 아버지 구수영은 세종의 손녀 사위로 세종의 팔남 영흥대군의 딸 기란연주와 혼인의 왕실과 혼인관계를 형성해 연산군에게 구문경은 사위 겸 제당숙이며 휘신공주는 딸 겸 제당 숙모이자 팔촌 여동생입니다. 모계 쪽으로 따지면 칠촌 삼촌뻘, 부계 쪽으로 따지면 팔촌 조부뻘인 구문경과 혼인을 한 것으로 연산군은 자신의 딸에게 많은 특혜를 주었습니다. 연산군 10년인 1504년에는 휘신공주의 집을 압박한다는 이유로 평시서의 터를 이동시켜 집 앞을 깨끗하게 해주었는데, 평시서는 시전허가 및 운영과 물가를 조정하고 금난정권을 행사하는 관청입니다. 이 밖에 갑자사화 때 처형된 이미재의 부인이자 능양이 구문경의 누이인 구순복을 휘신공주의 뜻에 따라 남편에게 연좌시키지 않고 놓아주었고, 공주에게 뇌물을 주었지만 연산군에게 용서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휘신공주 유모의 남편 이팽동은 권세를 믿고 횡포를 부려 문제가 되었고, 공주가 부리는 노비들은 자백이 면제되고 땅은 세금이 면제되었는데, 연산군이 휘신공주와 구수영에게 말 한 필씩을 하사한 것은 소소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공주로 온갖 특권을 누리며 호의호식을 했지만 중종 반정이 일어나면서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들에 이어 숙모이자 외사촌인 단경왕후마저 패출되며 그녀의 운명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딸은 출가 외인이라 본인에 대한 처벌은 없었지만 중종 반정의 가담에 공을 세운 시아버지 구수영에 의해 강제로 이혼당하는데, 당시 구수영이 연산군의 총애를 받은 바 있어 화를 피해 이혼시킨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휘신공주의 집은 박원종에게 주어졌으며 재산도 박원종과 유순정, 성희안이 나눠갔지만 2년 뒤인 1508년에 정광필이 부부는 역적의 자녀라도 국가가 강제로 이혼시킬 수 없는 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휘신공주 부부가 다시 재결합을 하지만 남은 기간은 구문경의 처로 불렸는데, 아버지가 군으로 강등되어 딸도 공주로 있을 수가 없었던 것으로 묘도 휘신공주지묘가 아닌 전주이시지묘로 되어 있습니다. 구문경과 재결합한 이후로 중종에게 집을 받았다는 기록밖에 없으나 1524년 8월에 구문경과 휘신공주 부부의 무덤을 세웠다는 묘비의 내용으로 보아 1524년 8월에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남편 구문경은 1523년 12월에 사망했는데 아버지 구수영보다 먼저 사망한 것이며, 더 이상 부마가 아님에도 정실 부인이 휘신공주 한 사람이라 구문경이 먼저 사망하고 이어서 휘신공주도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휘신공주는 패주 연산군의 딸이었기 때문에 강제로 이혼당하는 수모까지 겪었지만 아들 구엄은 연산군의 외손 봉사를 하면서 왕실로부터 특혜를 받았습니다. 오래도록 왕실의 외척으로 예우를 받았고, 범죄를 저질러도 연산군의 제사를 끊어지게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았으며 귀양을 보낼 때도 경기 근처에 가까운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구문경과 휘신공주의 자식은 구엄뿐이지만 구문경은 처백에서 구담, 구엄이란 서자 2명과 이원의 처인 서녀 1명을 얻었는데, 구엄은 슬아의 외동딸만 두어 구엄이 죽은 후 외손인 이안룰이 연산군의 제사를 이어받았습니다. 이안룰은 구엄의 친내 손자는 아니고 아저씨뻘 되는 이필의 양자로 입양된 이영의 아들로, 이필의 부인이 바로 구엄의 딸인데
연산군의 재산은 부인 신씨가 시작해 외손자인 구엄에게 이어졌습니다. 다시 구엄의 딸의 양자로 들어온 외손자 이한눌과 그의 후예에게 이어진 것인데 아이러니하게 이한눌은 이행의 친증손으로 이행은 연산군으로부터 곤장, 유배형을 당하고 심지어 노비까지 되었습니다. 이한눌의 생부 이형의 친의 조부는 수찬 박은으로 연산군에 의해 참수 유시된 바 있는 후손이 제사를 모신 것인데 휘신공주는 1524년에 향년 34세로 사망했고 묘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에 있습니다. 서자에게 시집을 가서 문제가 된 장록수의 딸 권한의 처 이영수. 이영수는 연산군과 수경 장씨의 딸로 중종반정 이후 권한에게 시집 갔는데 연산군 일기와 중종실록에 각각 다른 한자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며 연산군 일기를 보면 1502년에 태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실록에 병을 치료한 기록들이 자주 나와 어릴 때부터 잔병치레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며 5살 때 중종반정이 일어나 옹주 자기를 받지 못했으며 어린 딸이라 사사당하거나 어머니 장록수와 연좌되지 않았습니다. 이복자매인 이양금과 함께 재산을 받은 기록이 있고 1529년에 서자인 권한에게 몰래 시집간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 때문인지 선원록의 연산군에 따른 구문경의 처와 신거웅의 처 2명만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왕족은 양반과 달리 천민 여성에게 자녀를 얻었어도 왕족으로 간주해 폐위되었지만 왕의 딸이었던 이영수는 서자에게 시집갈 수 없었는데 양녕대군의 서녀 이구지는 천민 남자와 재혼의 딸까지 얻어 사용된 바 있습니다. 궁녀 정금에게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신거웅의 처. 신거웅의 처는 이름과 생모가 미상이지만 연산군의 서녀인 이양금과 동일인물로 추정되며 사실이면 생모는 궁녀 정금이 되는데 실록의 기록은 없고 연려실기술과 선원록 등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을 종합해보면 홍천 영감을 지낸 신거웅에게 시집을 가 사남사녀를 낳았고 묘소는 화성군 정남면 백리에 있는데 옹주 작호에 대한 기록이 없어 어린 나이에 중종반정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연산군은 왕비와 후궁들 사이에서 8에서 10명가량의 딸들을 얻었는데 중종반정 이후에도 기록이 있는 딸들은 휘신공주, 이영수, 이엠금, 이름 이상의 후궁에게서 낳은 신거웅의 처 4뿐입니다. 휘신공주, 이영수, 이엠금은 중종실록에 나오는 반면 신거웅의 처는 연려실기술과 선원록에만 나오는데 이암금과 신거웅의 처가 동일인물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이유로는 기록이 남아있는 왕녀들 중 휘신공주는 중종반정 전에 구문경과 혼인을 했고 이영수는 권한에게 몰래 시집간 게 알려진 기록이 있어 남은 사람은 이암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암금은 1518년 1월에 생존해 있던 실록에 기록이 있는데 함금이 중종반정이 일어난 1506년에 태어났다고 가정해도 13살 이상으로 혼인이 가능한 나이입니다. 아울러 신거웅의 처는 선원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1517년에 이영수와 이암금을 선원록에 올리도록 아르는 요청을 중종이 윤허한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조선공주록 몰아보기는 강제로 이혼을 당한 휘신공주 이수옥을 비롯한 연산군의 딸들이었습니다.